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1번입니다. 다음 중 정부보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정부보조금.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말 그대로 이제 지원을 받는 거죠. 지원받고 사업을 하는 이제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위 얘기해서 과제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그러니까 과제를 주면은 그 과제를 수행했을 때 이제 확인하고 이제 돈으로 받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이제 보는 게 정부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정부보조금을 취득하는 경우 보통 예금 수령 시 대변, 정부보조금 대변으로 처리한다. 이거 맞습니다. 돈을 받을 때 회계처를 어떻게 하냐면은 차변에 돈 받았으니까 보통 예금이고요. 대변에는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이 정부보조금은 보통 예금에 관련된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용도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부채성 계정 과목이긴 한데 정부보조금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예금 그 다음 유형자산 해가지고 두 개를 해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나눠서 이제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정부보조금을 이용하여 유형자산 등 취득하는 경우 정부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 유형자산을 취득을 했어요. 근데 정부보조금에 대한 별도의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틀렸죠 사실. 왜냐? 물론 이제 유형자산을 이렇게 이제 취득을 했을 때는 차변에 이제 비품으로 처리한다고 쳐요. 정부보조금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 대변에 그냥 보통 예금으로 이체를 했다. 정부보조금 이용을 해서 돈 줬다. 이런 의미에서는 그냥 통상적으로 그냥 처리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처리하는데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교체 처리가 되거든요. 정부보조금 대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TAT 1급을 준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부보조금 대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대변에 있던 이 정부보조금을 차변의 정부보조금 이제 없애줍니다. 뭐에 대한 정부보조금이냐? 이거는 이제 보통 예금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이제 돈을 줬으니까 같이 정부보조금도 내보내는 방식으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대변에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은 정부보조금 개정 과목을 하나 더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비품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재무보고를 할 때 어떻게냐면은 그 비품에 해당하는 금액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가로로 정부보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반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품 안에 이제 우리가 정보보조금에 의해서 취득한 것도 있으니 그 정보보조금도 따로 이렇게 이제 대체 분계를 해주면서 반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품 안에 정보보조금, 그러면 비품 금액을 정보보조금 금액 빼고 넣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총액주의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내가 구입한 금액으로 작성을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정부보조금은 그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금액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12월 말자에 기말을 할 때, 상각을 할 때, 첫 번째는 통상적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상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 상각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간접 적용을 시켜버려요. 간접이구나. 간접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3번에 대한 설명이에요. 결산 시 정부보조금 상각하는 경우 차변에 정부보조금으로 처리, 대변에 감가상각비를 처리하여 직접 처리한다. 그러니까 개정과목 처리는 직접 상각인데 재무제표 반영은 간접 적용이 되는 형식으로 보아주시면 돼요.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이거는 직접 그 기본서 봐야 정확하게 이해될 거예요. 자, 4번입니다. 정부보조금으로 유형자산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은 대가로 취득한 경우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 당시의 공정가치로 처리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무상 또는 공정가치보다 낮게 했다? 뭐 그냥 취득원가 그냥 취득원가 당시 그냥 그냥 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총액주의 채택한다 이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관리 1급 문제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형 자산의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중 종류가 다른 것은 입니다.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은 좀 쉽게도 만들어 보고 좀 그렇게 하거든요. 자, 봅시다.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자산의 가치를 올려줘요, 안 올려줘요?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죠. 그래서 해당 개정 과목을 유형자산 개정 과목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인 경우에는 원상복구 현상 유지예요. 비용 자체가 어떻게 돼요? 크게 오르는 현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상복구 현상 유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수선비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걸로 보면은 차량의 엔진오일 교환은 그냥 유지 비용인 거고, 건물의 외부 도색 작업도 유지 비용인 거고, 기기장치 부품 교체도 유지 비용인 거고, 그 다음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전체 수선은요 금액이 좀 크죠. 게다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굉장히 편리성이 높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전체 수선 바꿔버리면은 자산의 가치도 올라가게 됩니다. 엘리베이터 불안해가지고 탈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를 측정할 때 엘리베이터도 이제 그 자산의 가치, 최신 거냐 아니면 오래된 거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물 내부의 엘리베이터 전체 수선은 그만한 자산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류가 다른 거는 세 개는 이제 수익적 지출이고요. 하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종류가 다른 거는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3번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 내 상각 방법에 대하여 올바른 것은 입니다. 자, 상각 방법입니다. 이게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조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한번 봅시다. 내역연수가 무한정인 경우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내역연수가 무한정이에요. 무한 이렇게 돼 있어요. 상각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중심 봤을 때 이게 이제 기준서에서는 상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무한정이면은 어떻게 잡아야 되지? 나도 그건 모르겠네. 그래서 일단 기준서에는 이렇게 상각되는 걸로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무형자산의 상각회계 처리 시 직접법으로 처리하여 차변의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무형자산 상각회계 처리하잖아요. 직접법으로 처리해요. 근데 요새는 뭐 직접법도 되고 제가 논란이 있을까봐 안 적었는데 간접법도 해당이 돼요. 기본서에는 직접 간접법 다 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법으로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로 처리한다 라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배타적으로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 외에 20년 초과할 수 없다. 자,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에 대하여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개발비라고 한다면은 이 답은 틀린 거죠. 감가상각 하죠. 근데 영업권이라고 하면 말이 달라요. 영업권은 내부 창출 영업권은 당연히 자산으로 인식되지 않으니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감가상각 자체는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영업권은 외부 창출인 경우에서는 영업권 회계 처리하면서 감가상각을 하죠. 근데 내부 창출은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각 자체 당연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맞는 겁니다. 근데 올바른 것은이 아니고 이 문제는 올바르지 않은 것은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4번입니다.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 장기 금전 대차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로서의 명목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유의적인 경우 이를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 문제가 장기 연불 조건의 매매 거래인데 원래는 이제 현재 가치를 이용을 해서 이제 금액에 대한 이제 그런 유효이자율법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이번에는 말로 해서 이제 묻는 문제고요. 자, 봅시다. 자, 1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은 채권 채무의 만기 동안 정액법으로 균등 상각한다.
정해법이에요. 이때까지 했을 때. 우리가 이때까지 모의고사를 했는 분들하고 이때까지 이제 기출문제 연습을 하신 분들하고 이 금액을 찾는 문제에 대한 장기연불 조건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때까지 정해법을 했냐? 정해법을 하면은 나누기 5년 해가지고 하면은 아 이 금액 나와요 이러면은 문제 자체가 편안히 풀 수 있죠. 근데 이때가 어떻게 했어요? 정해법 했어요? 아니죠. 뭘로 했어요? 아 생각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유효이자법에서 처리했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법으로 매기 균등 상당한다는 자체가 이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유효이자법에 의해서 상당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채권, 채무상의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익은 현재 가치의 할인 차금으로 하여 채권 채무의 명목상 금액에서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자,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표시를 합니다. 원래 회계 처리할 때는. 그래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처음 취득을 할 때 만약에 10,000원짜리를 해서 뭐 3년간 뭐 3,300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뭐 10%짜리에 뭐 3년 해가지고 했을 때 뭐 2.48689가 나왔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을 때 10,000원에 곱하기 2.48689로 했을 때 24,860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시간의 가치를 해가지고 했을 때 그 차익만큼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으로 이때까지 해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본서를 봐야 이해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맞다 이렇게 이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장기성 채권 채무의 현재 가치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처리한다. 여기 위에 적어놨죠. 유효이자율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4번 명목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액은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이자 비용 및 이자 수익으로 처리한다. 그렇죠.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서 이제 사채에 해당하는 부분의 장기연불 조건도 해당이 되겠고, 그러니까 매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매출하는 사람에서는 이자 수익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25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외상매입금 지급어음은 재무보고 시 매입채무로 한다. 그러니까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합치면은 매입채무가 맞아요. 그러면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 다음 2번 단기 차입금과 장기 차입금은 결산 기준으로 상환기간이 1년 이내로 1년으로 하여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결산이 기준으로 1년 미만이면은 이제 단기인 유동성 장기부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1년을 초과해서 다시 연장하는 경우에는 비유동부채로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기 차입금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3번입니다. 예수금의 직원들의 세금 및 4대 보험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 시입니다. 대변으로 예수금 처리한다. 이거 당시에만 맞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하는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일단 징수를 해서 일단은 맡기는 경우는 대변으로 처리해요. 왜냐하면 이건 내 돈이 아니고 직원들의 돈이기 때문에 부채가 올라가게 돼요. 근데 납부를 했다라고 하면은 직원들의 돈을 납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 부채가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납부 시는 대변이 아니고 뭐예요? 차변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수령한 것은 선수금 대변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물건을 판매하기 전에 계약금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선수금 맞죠? 대변으로 처리하는 거 맞죠? 자, 맞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7월 1일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3년 만기 이자율 5%의 대출을 받습니다.
자, 다음 중 해당하는 계정 과목 및 이자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일단은 이자율 5%고요. 차입을 한 거예요. 대출 받았다는 건 차입이에요. 차입으로 했을 때 돈 받았으니까 이자를 내가 줘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이자를 내가 줘야 될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2번과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차입 기간은 7월 1일부터 26년 6월 말 3년짜리예요. 그래서 24년도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과분을 봤을 때 몇 월부터 시작해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12월 31일까지예요. 그래서 6개월치만큼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이자는 아직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2,500만원에 5%하면 얼마예요? 125만원이에요. 근데 이때 이 125만원은 얼마치 거예요? 1년치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이 돼요. 1년치예요. 근데 우리는 경과 기간수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니까 1년치 중에 6개월치만큼만 비용 처리해주면 돼요. 그러면 전체 10일 나눠버리면 한 달치 금액이 나오죠. 얼마? 10만 4,166원 이렇게 나옵니다. 곱하기 몇 개월? 6개월치만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 62만 5천원이 됩니다. 이게 6개월치 못 받은 이자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7번입니다. 다음 퇴직연금 제도와 관련하여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봅시다. 자, 1번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관리하여 퇴직 시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확정급여형은 주체가 누구냐면은 회사예요. 회사가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할 때 퇴직연금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맞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결산 시 확정급여형에 대한 이자 수령 시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차변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확정급여형 이자 수령 시. 그렇죠. 이자 수령은 보통예금 대신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요.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확정기여형은 개인이 관리하고 회사는 비용 처리한다. 맞습니다.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냥 비용 처리할 테니 뭐 운영은 저희 개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답입니다. 확정기여형 결산 시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그냥 비용 처리하고 끝나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확정급여형은 옛날 회사들은 합니다. 근데 지금 회사들은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충당부채를 설정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를 합니다. 확정급여형은 있지만 확정기여형은 없어요. 그래서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그렇죠.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8번입니다. 다음 중 부채 계정 과목 중 올바른 것은? 입니다. 유동자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여기 1번에서 4번부터 유동자산이 아닌 거를 찾아야 되는데 없어요. 해당 사항이 다 되죠. 그 다음 2번 결산 시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 선수금은 단기 중에 볼 수 있고 단기 차입금도 단기 중에 볼 수 있고 이연법인세 부채는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연법인세 부채는 그 비유동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근데 약간 일부 예외는 그 유동부채가 있긴 한데 이건 비유동 부채가 정치적 비유동 부채로 이제 보면 되고요. 이건 됐고 유동성 장기 부채 이걸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산 시에서만 볼 수 있는 계정 과목이에요. 1년 이내, 그러니까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이내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나온 정답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도 유동부채 해당이 돼요. 근데 좀 일부가 이제 적용되는 경우고 비유동부채가 원래 원칙적으로 이제 본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올바른 거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9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충당부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입니다. 자, 충당부채. 자, 1번. 부채가 유출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한다. 맞죠? 돈은 이제 추정에 의해서 하지만 지급을 할 때는 내가 1년 뒤에 줄지 5년 뒤에 줄지 10년 뒤에 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는 그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에 대한 부분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의무를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추정치에 의해서 허용을 하지만 당연히 신뢰성 있게 해야 되죠. 그 다음 C. 소송 등으로 인하여 자금 유출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 이건 충당부채입니다. 소송 등으로 했을 때 이제 눈치 이제 채셨겠지만 이거는 이제 우발부채가 되죠. 돈이 갑자기 나가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발부채가 되는 거고. 그 다음 4번. 유형자산 처분 손실로 인하여 충당부채 설정이 가능하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 충당부채 설정 가능해요? 아니죠. 이 용도는 내가 퇴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AS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수선 비용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적립을 하는 거지. 손실 날 걸 대비를 해서 그 적립을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D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거 몇 번? A, B가 됩니다. 그래서 29번에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0번입니다. 다음 이연법인세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이연법인세 회계.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30번에서. 자, 1번입니다.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는 일시적 차이만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영구적 차이도 있고 일시적 차이도 있는데 일시적 차이에서만 회계 처리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접대비의 일시적 차이는 회계 처리 대상이 맞다. 접대비는 그 법인세 아시겠지만 기타 사회 유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접대비 나올 때는 다 무시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연법인세 안 들어가니까. 그 다음 3번. 2월 결성금의 법인세 효과는 실현 가능성이 거의 확실할 때 인식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이연법인세 자산부채는 예상 평균 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뭐 예상이긴 하지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틀린 거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